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계열 편입학 설명회를 담당하게 된 송호섭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 자연계열 편입학 설명회 관련된 내용들 쭉 여러분들이 자연계열 편입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저 소개부터 좀 진행하도록 하죠. 일단은 저는 편입수학 지금 일단 강의를 한 지가 지금 올해로 차 이제 13년, 이제 내년차 14년 차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김영 편입에서 편입수학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강의로 진행하고 있고요. 신촌 저희 캠퍼스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캠퍼스에서도 이미 출강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대 전산원이라 그래서 학사 편입 전문 기관에서도 이미 수업을 진행한 적도 있고요. 저도 상대적으로 편입학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업 때 이제 편입학에 관련된 남다른 좀 애착성을 좀 보이면서 여러분들은 필요한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것들도 수업 때 전송해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우리 편입 수학이 어떤 건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처음에 우리 편입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3학년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 2학년의 대학교에서 배웠던 수학 지식을 갖다가 평가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일단 주로 과목은 미분적분, 선형대수, 공학수학으로 구분이 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대학별로 그러니까 수능처럼 이제 하나의 기관에서 통째로 출제를 하는 게 아니라 대학별로 자체적으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대학에 대한 출제 경향성이 학교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표준적인 공부를 하다가 파이널 단계 됐을 때 그 대학에 필요한 관련된 내용들 그 경향에 맞춰서 학습을 하시는 형태로 학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한양대에서 실제로 자연계열이나 공학계열에서 그 수학에 관련된 과목들을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제가 이렇게 쭉 먼저 나열을 했습니다. 예시로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1학년 때 이제 보통은 미적분학이라고 해서 이게 보통 이제 그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자연계열을 공부하셨다 그러면 미적분학의 경험이 사실상 조금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대학으로 확장한 미분적분 일반적인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일단 1학년 때 공부를 하신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선형대수라는 과목이 한 학기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갖다가 1년 통해서 공부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형대수라는 과목도 편입 전형에 사실상 이제 편입수학 과목 안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공학수학 같은 경우는 새 학기 기준으로 좀 이제 공학대학, 이제 공과대학에서 필요한 수학들을 묶어놓은 거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과목들을 공부를 쭉 하시게 되는데 그 안에서 일단 분량이 좀 양적인 측면이 좀 많아서 그런지 학교에서 이미 3학기 분량으로 편성을 해놓고요. 거기에 세 번째 이제 공학수학 세리는 보통 3학년 넘어가가지고 선택적으로 수강할지 말지를 판단해서 보통 공부하게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학수학 같은 경우도 보통은 이제 학원에서는 공학수학 이렇게 3까지 나누진 않고요. 보통은 1, 2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원 정도는 필수적으로 출제가 되는 파트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기본적으로 학습을 다 모든 학생들한테 시켜드리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2 같은 경우는 출제되는 대학들이 일부 좀 극소수에 해당된 학교들만 출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까지 지금 이미 학원에서 충분히 다 커리큘럼상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이 문제 좀 보이실려나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 왼쪽 문제는 실제로 수능 문제 출제됐던 거고요. 오른쪽 문제는 한양대 문제 출제됐던 건데 이미 뉘앙스를 딱 봐도 다른 점은 뭐냐면 수능 문제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앞부분에는 단순 계산 문제 나오면서 뒤로 가면 갈수록 문제도 길어지고 그 다음에 뭔가 그림도 있고 막 문제도 굉장히 좀 뭔가 부담이 느껴지는 스타일이 좀 이어지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보통 사고력을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런 사고력을 요구하는 뭔가 뭐 출제되는 문제 유형보다 편입 문제 유형은 보통은 이렇다는 거죠. 이미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바로바로 계산해서 뭐가 나오는지 답을 쓰는 그런 구조의 문제들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편입시험 같은 경우는 보통은 생각하면서 푸는 관점보다는 계산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형태로 보통 설명을 많이 합니다. 계산이 중요하다. 이게 학교들마다의 출제 경향성이 물론 다르겠지만 공통점은 시간 안에 여러 개의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대부분 다 학교에서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을 한두 문제 기준으로 막 생각을 여러 번 하다 보면 결론은 여러분들의 지식은 많이 갖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시험장에서 그거에 맞는 점수가 그렇게 안정적으로 나오지는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을 막 연습하셔가지고 계산력을 갖다가 정확성도 높이면서 빨리 많은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우리 편입 전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학원에서 진행하는 커리큘럼은 제가 아까 간단하게 소개는 드렸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초 수학이라 그래서 나름 이제 수학을 갖다가 좀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뭔가
기본적인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출발하고 싶다라는 학생분들을 대상으로 기초 수학을 보통 진행을 먼저 합니다. 미적분학을 공부하기 전에 해야 되는 내용들 정리. 그러면서 필요한 이제 본격적인 편입수학 과정상 미분, 적분, 선형대수, 그다음 다변수라고 그래가지고 일변수에서 뭔가 평면 기준으로, 그러니까 XY 평면 기준으로 2차원이라고 하죠. 그런 거 기준으로 공부했던 거라면 공간으로 확장해서 이제 다변수 미적분학이라고 그래서 일변수 미적분학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 뭐 선형대수 공부하시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공학수학까지 파이널 이제 무언가 총정리하는 그런 과정까지 해가지고 학원에서는 이 순서대로 보통 이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편입시험 문제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학교들마다 출제되는 반복되는 유형이 있더라. 근데 이미 유형 일부 몇 개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유형들이 이미 굉장히 여러 가지 반복적으로 이미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거는 미분적분학 미분 파트에서 이제 보통 최근에 좀 많이 나온 스타일로 음함수 두 번 미분한 스타일의 기출문제입니다. 하나는 이제 2023년도 올해 기출문제라고 하죠. 보통 표현상. 그리고 2022년도 작년 기출문제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했는데 화면이 보이실려나 모르겠네요. 두 번 미분 문제. 그리고 시계 모양만 달라질 뿐 결론은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계산법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시험장에서는 충분히 그냥 단순으로 쭉 풀어나갈 수 있게끔 단순 계산으로 충분히 점수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실 거고요. 다음에는 적분입니다. 적분인데 지금 제가 여기서 사실상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뭐냐면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대학에서 출제됐던 문제가 비슷한 유형이 물론 같은 건 아닙니다만 같은 형태의 함수가 반복적으로 또 계산할 수 있는 문제로 연결해서 출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기출문제 분석을 많이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편입시험장 갔을 때 나 경험했네? 이런 형태들의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 비중성을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 함수식이요. 나중에 공부하시면 이제 이런 곡선이 된다는 것도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그다음에 이제 선형대수 과목에서 대표적으로 매년마다 빠짐없이 출제되는 하나의 유형을 지금 소개한 건데 이게 뭐 중위권, 중상위권에서만 나온다는 게 아니라 최상위권까지 여러분들이 다 원하는 대학 모두 포함해가지고 기출문제 반복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의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미 뭐 서강대라든가 한양대도 이미 출제된 적이 있었던 스타일이고요. 성균관대, 중앙대 등등등 다 이미 출제됐던 그런 유형이 물론 이제 문제를 딱 봤을 때 같은 건가 이런 느낌이 처음에는 안 드실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공부하시면 어차피 그게 그거구나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시기는 그런 유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반복적인 유형들은 제가 아예 풀어가는 방식을 외우게끔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런 다음에 이렇게 정답 내라.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나름 반복적인 유형들이 이미 계속 언급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반복 학습을 해놓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는 거뜬히 해결하실 수 있게 되겠죠. 다음에 이제 다변수 미적분학에서 이제 이런 거예요. 적분 일변수는 보통 인티그럴 하나만 붙인 거를 한다면 다변수는 그걸 갖다가 겹치기로 두 번 내지 세 번으로 연결하는 확장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꾸준히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는 유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연습 반복적으로 해놓으시면 계산 실수만 없으시다면 무조건 맞추는 그런 유형이 또 역시나 되실 거고요. 심지어 공학 수학 갈 때까지도 반복되는 유형들은 역시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서강대학교 올해 나왔던 문제하고 작년에 한양대학교 나왔던 건데 스타일이 얘는 한 줄로 써 있는 거고요. 얘는 두 줄로 써 있는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같은 문제인데 연습하시다 보면 시험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 해봤던 거 이러면서 이제 풀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하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기출 문제를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미 출제가 되는지 그거 형태를 판단한 상태에서 반복적인 유형 연습을 꼭 해놓으셔야 결과적으로 우리 편입시험 관련된 이런저런 여러분들의 완전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적인 유형 연습이라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학생들한테 매번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주요 대학 이제 출제되는 경향성을 한번 볼 건데요. 가고 싶어 하시는 그런 대학들을 기준 잡아가지고 제가 일부 대학 올해 기출 문제 분석을 해서 좀 소개를 좀 드려보려고요. 건국대 첫 번째로 이제 좀 특징이 있는 대학들 기준인데 건국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총 문항수가 영어 20문제 1번부터 20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이 21번부터 40번까지 문제가 혼합형으로 섞여져서 출제가 돼요. 그랬을 때 제한 시간을 넉넉하게 80분, 100분 주는 게 아니고요. 40문제를 제한 시간 60분에 끝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우리가 숫자로 수치 계산을 해보면 한 문제당 일단 여유롭게 뭔가 풀 수 있다는 관점을 접근하려면 1분 둬야 돼요. 그럼 물론 20분은 남겠지만 그 남는 시간에 이제 못 풀었던 문제라든가 실수했던 문제들 다시 보셔야 되니까 결론은
한 문제 1분 두고 푸셔야 됩니다. 근데 한 문제에 1분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뭔가 좀 여유롭게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 문제 일단 읽으면서 몇 초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지 공식 생각하는 거에 또 몇 초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이미 자연스럽게 1분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1분 안에 푸는 문제만 출제가 되느냐 그런 유형들도 있지만 1분이 그냥 무조건 넘어가는 스타일의 기출 문제도 건국대는 이미 포함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지금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속도력. 그냥 여유롭게 그냥 세워라 내워라 문제 풀면 있잖아. 건국대는 거의 대부분 문제 못 풀고 와요. 물론 아무리 빨리 풀어도 다 푼다라고 얘기 못하는 경우까지도 생기기도 하는데 그런 거에 비교한다면 천천히 푸는 거는 의미가 없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시간에 관련된 문항수랑 비교해 봤을 땐 속도가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대학이 된다는 거 그거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출제가 특정 파트는 지금 거의 출제 비중성이 굉장히 적고요. 그 다음에 매년마다 출제되는 파트들만 시험 문제로 언급되고 있고 또 하나 특징이 다변수 미적분학의 출제 비중성이 좀 증가하고 있는 형태의 학교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영어랑 수학이 섞인 학교에 대한 시험 연습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준비하실 때 좀 많이 없으실 건데요. 좀 처음 접하는 시험 유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수능에서도 1교시 영어 보고 쉬는 시간 갖고 2교시 수학을 보는 거라면 지금 이런 이제 혼합형이라는 게 하나의 시험 안에 영어, 수학 두 과목을 동시에 보는 건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생소해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시간 분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고민들도 학생 많이 하시게 되는데 학원 이제 오셔서 공부하시다 보면 그런 연습들이 자연스럽게 많은 기회로 생기게 될 거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성균관대입니다. 성균관대도 마찬가지로 영수 통합형인 학교입니다. 그래서 일단 영어 25문제, 수학 20문제로 총 45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거기에 제한 시간 90분을 줍니다. 그나마 건국대에 비하면 시간을 조금 문항수에 맞게끔 만들어 놓으신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거는 한 문제 2분을 딱 두면 그냥 풀기만 한 거지 마킹이 안 되잖아요. 그죠? OMR 마킹도 하셔야 되니까요. 그런 거 고려해 본다면 2분 이내에 풀어 주셔야 결국은 모든 문제를 완성할 수 있다라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이미 성균관대조차도 속도력이 굉장히 큰 관건이 됩니다. 거기에 영어 수학의 이 문제 영어 난이도하고 수학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시간을 어떻게 분배해서 가느냐. 물론 문항수에 맞게 처음에는 시간 분배를 처음에 딱 할당을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영어는 50분 두시고 수학은 40분 두시고 그러면 딱 맞게 90분이 완성되니까요. 근데 이제 그 안에 50분 안에 25문제가 다 풀릴 수 있겠느냐 40분 안에 20문제가 다 풀릴 수 있겠느냐 이제 이걸 고려하시면서 풀어야 된다 보니까 우왕좌왕하지 않고 집중해서 풀면 좀 안정적이 되시겠지만 보통은 우왕좌왕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험생들 공부하시는 거 바라보면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학원에서 이제 실간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런 연습들을 충분히 시켜드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파트가 굉장히 좀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도 이 편입수학 시험 문제 만들어진 게 지금 거의 10년 이상 출제한 대학이 되다 보니까 이제 무언가 문제의 난이도라든가 그런 문제의 그런 이제 분류, 파트 그런 것들이 좀 고르게 출제되고 있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대학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영어 난이도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균관대 이제 영어 선생님들이 막 얘기하시는 얘기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좀 조언을 해드리면 문제 난이도가 쉬운 편에 속하는 대학이 아닌 학교라고 얘기들 보통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어렵고 수학 문제도 보통 20문제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무언가 범위가 벗어나거나 아니면 무언가 개선이 너무 시간 오래 걸리거나 이런 문제들이 꼭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종합이 되다 보니까 모든 문제 45개를 다 완벽하게 풀어야지 시험장에서 그건 결론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략이라고 그래가지고 빼고 넣고 이런 것들을 잘해주셔야 결국은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중앙대인데 중앙대 같은 경우 이제 2024년 편입 시험부터 이제 그 원래는 수학과하고요. 그 다음에 공학 계열에서 공학대학, 공과계열 이 두 개가 시험 유형이 나눠져서 이미 여태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2024 편입부터는 이 두 개의 유형이 통합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유형으로 수학 30문제 60분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합에 대한 것은 추후에 나중에 기출문제나 이런 거 분석해 보시면 어떤 유형이 출제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가 또 이 중앙대 같은 경우는 보통 지금까지 건국대, 성균관대 소개해드렸던 건 영수 두 과목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학교였다면 중앙대 같은 경우는 수학 전형 한 과목으로만 시험이 진행이 돼요. 이미 뭐 성적 서류 제출이라든가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필기고사는 수학 시험만 있다 보니까 보통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중앙대를 많이 좀 뭔가 이렇게 우선시 두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경향성이 좀 있고 30문제에 60분 제한 시간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문제 2분이죠.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우리가요. 편입 수학 시험 관련된 모든 문제들은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 2분 컷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게 뭐 일부 물론 이 건국대는 조금 부족하겠죠. 아니 뭔가 다른 문제 푸는 시간이 모자라질 거니까요. 근데 일단 건국대를 제외하고 다른 학교들 모든 학교들은 다 한 문제당 2분 안에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습관을 많이 가져두셔야 시험장에서 실제로 이제 그게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여러 가지 많이 풀고 오실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공과 계열 시험이다 보니까 공학대학 같은 경우는 이미 파트들 중에서 공학수학 관련된 문제가 거의 60% 이상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24 편입부터는 통합으로 지금 하나의 유형으로 정리가 돼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경향성은 아직 학교에서 발표된 그런 뭐 공지단 사항이나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일단은 기존에 이미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수학과 같은 경우는 공학 수학 제외하고 나머지 앞부분의 파트의 비중성이 훨씬 높았습니다. 미적분학의 비중성도 굉장히 컸고요. 이제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었으니까 참고만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한양대죠. 한양대 서울 캠퍼스에 대한 얘기인데요. 한양대 이제 올해부터도 역시나 또 변경된 사항은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수학만 따로 이제 언급이 됐지만 1교시 영어 시험 보고 그 다음에 2교시 수학 시험 보던 이런 형태로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을 갖고 진행하는 그런 형태의 학교였는데 이제 2024 편입부터는 결과적으로 이게 통합돼요. 영어랑 수학이 통합돼서 쉬는 시간 없이 두 과목을 한꺼번에 한 번에 시험 볼 수 있게끔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영어 70분 시험 보고요. 그 다음에 수학도 70분 시험 봤던 거를 통합해가지고 시간 분배돼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물론 시간은 좀 조정이 있어서 아무튼 문항수 조정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통합형으로 지금 진행이 될 거라는 거. 이게 이제 뭐 이미 뭐 성균관대라든가 한양대 그 건국대처럼 통합형으로 진행되는 그런 형태로 아마 진행이 되는 거로 예정사항이 지금 이미 공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다 보니까 참고로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25문제 제한 시간은 70분입니다. 이미 기존에는 30문제 90분이었는데 문항수가 좀 줄면서 제한 시간도 그거에 맞게끔 줄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학교에 비하면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산력을 많이 요구하고 그 다음에 그 계산하는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씩 상승되는 경향성을 좀 보이는 대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 이미 미분적분의 출제 비중성보다는 결론은 지금 한양대 같은 경우는 선형대수랑 다변수 공학수학이 거의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 뭐 일변수 미적분학이라든가 급수 관련된 문제들이 물론 출제가 안 되면 다시 또 출제되는 경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안 하고 여기서부터 한다 이런 관점보다는 종합적으로 공부를 해두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만반한 준비가 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편입수학을 과연 어떻게 공부하는 게 필요할 거냐? 학습 방법을 좀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학원에서 공부를 하시게 된다 했을 때 어차피 수업들은 대부분 다 이제 기출문제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로 그 내용에 맞게끔 쭉 유형 정리를 하면서 공부하시다 보니까 학원에서 배운 내용들 그런 것들 외적인 거는 일단 먼저 손대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 이게 어떤 게 문제되냐면 첫 과정이 보통 이제 미분적분학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형태랑 과목이 좀 일부 겹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배우면 막 수학에 대한 자신감 있는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두세 문제 풀어준다 했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를 더 풀어보고 싶어가지고 중고등학교 과정 책들 막 찾아갖고 풀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니 나쁜 건 아닌데 그 문제들 자체는 이미 수능에 맞춰진 형태지 편입 시험에 맞춰진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있잖아 무언가 좀 범위로 벗어나는 문제들을 좀 많이 경험하시게 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제외하자. 지금 그런 것들은 좀 제외하고 결국은 편입시험에 맞는 학습을 좀 여러분들 선택을 하시는 게 필요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 배웠던 내용들과 학원에서 준 교재에 있는 내용들 아닌 이상은 그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 유형을 반복적으로 좀 익히는 게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나름 이미 학교에서 출제됐던 유형을 갖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시험장을 가신다면 훨씬 더 뭔가 익숙한 것들 그리고 이미 다 익숙한 것들이 또 나오는 그런 형태의 시험이다 보니까 반복 학습을 좀 많이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한 번 풀고 그냥 그 문제 끝내는 형태로 가버린다면 우리 편입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그 풀었던 뉘앙스의 문제를 다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할 수 있게 물론 한순간에 그 문제를 여러 번 풀어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일정 시간 지났을 때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서 아예 유형이 좀 익혀지게끔 하는 게 훨씬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처럼 중요한 공식이라든가 이미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 아까 제가 대표 유형처럼 보여드렸었죠. 그런 것들은 아예 풀어가는 패턴을 그냥 외워버리시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풀이 과정을 갖다 여러분 기억해 놓으신 상태로 문제를 이것저것 풀다 보면 시간적으로 빨라지는 거죠. 이미 문항수에 맞게끔 시간을 빨리 조절해서 풀 수 있는 관점이 될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네 번째가 풀었던 문제라든가 이제 풀려고 하는 문제들을 이렇게 팔짱 끼고 그냥 눈으로만 바라보는 학생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미 그거는 복습이나 물론 이제 다른 과목 공부할 때 뉘앙스인 거고요. 우리 수학 같은 경우는 눈으로 푸는 게 아니고 손으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으로 직접 막 써가지고 정답 얼마나 나오는지 찾는 그런 연습들을 여러 번 해보시는 게 필요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거는요. 이게 수학이라는 과목만이 아니라 우리 편입 준비하실 때 이제 자연계열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영어 수학 같이 전형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영어 과목이랑 수학 과목을 같이 공부를 보통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두 과목을 갖다가 어떻게 조화롭게 공부할 수 있느냐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거를 물론 이제 학원에서는 다 기준 잡아드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에 이제 학생들마다 다 달라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 걱정을 보통 좀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계획을 세워라. 그래서 계획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그리고 꾸준히 끈기 있게 공부하게끔 하시는 게 우리 편입의 가장 큰 승리 요소가 될 거라는 거. 자, 그럼 이제 학생분들이 보통 주로 하게 되는 고민이 어떤 게 있는지를 제가 한번 좀 들어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화면에 좀 띄워봤는데 이 첫 번째 질문이 제일 많이 와닿는 질문이 되실 겁니다. 뭐냐면 문과인데 지금 이과로 가는 게 맞을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보통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얘기들이 학생분들이 이런저런 이제 편입의 정보를 많이 듣고 오시다 보니까 첫 번째 제가 답을 써놨어요. 문과 편입보다는 사실은 이과 편입이 쉬운 건 사실이에요. 경쟁률이라든가 모집 인원도 지금 대폭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졸업 후 진로 이제 문과대학이랑 이과대학이랑 비교했을 때 이과대학에 대한 이것저것에 언급되는 뉴스의 내용들이 많죠. 그런 거 보면 졸업 후 진로도 이과가 일단 굉장히 큰 대세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지금 실세가 이미 이런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과 편입으로 이제 계열 교차를 하시는 개념이 된다면 저는 일단 여러분한테 이걸 꼭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계열이 어떤 거지? 편입으로 계열로 내가 이런 것을 해보고 싶다. 이런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것들에 확신이 있으셔야 그거에 대한 답을 이제 학원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 조언 드릴 수 있는 관점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열을 확실하게 좀 정해라. 이게 이유가 편입 출발하는 첫 단계부터 이미 계열을 공부 방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문과 편입 같은 경우는 보통 영어로만 순수히 쭉 영어로만 공부하는 거다 보니까 영어를 1년 공부하는 관점이 된다면 우리 이과는 영어랑 수학을 동시에 1년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문과 영어 점수대하고 이과 영어 점수대는 분명히 차이가 생겨요. 수학 학습이 그만큼 비중성을 차지하니까요. 이제 그런 관점이 되다 보니까 출발선 자체가 두 계열이 아마 공부하시는 관점이 달라지니까 확실하게 내가 어떤 계열로 가야 될지 좀 확정을 져놓고 출발을 하시는 게 마음이 좀 편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이과 편입으로 막 도전을 하셨다가 수학도 그만큼 공부해야 되는 양들이 계속 쌓이거든요.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 문과에서 막 이제 계열 교체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부담이 좀 크게 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담을 여러분들이 나는 이과로 무조건 편입을 할 거야라는 확신이 있어야 눌러낼 수 있게 돼요. 부담이 있은 걸 어느 정도 시간 투자하고 공부할 수 있고 계획 세우고 이런 게 가능해지니까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과를 갖다가 이제 자연계열이죠. 자연계열로 편입하겠다라는 나름 본인만의 확신을 계속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고 하면 담당하는 수학생이라든가 그다음에 아니면 학원에서 이제 그런 상담을 많이 받아보시면서 확정적으로 뭔가 본인의 방향성을 좀 찾으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 그렇게. 그리고 이제 여학생분들의 또 고민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여대 가능성이 높다는데 맞는 걸까요? 막 이런 거. 근데 이제 보통 여대, 이화여대나 숙대 같은 경우 이제 여대 중에 제일 좀 최상위권의 범주에 속하는 대학인데 그 두 학교의 특징은요. 수학 전형 100%예요. 이미 공과 계열이든 자연 계열 편입 전형에서 수학 전형 100%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학생들한테는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남학생들 지원 못하는 상황에서 거기에 그 인문 계열, 자연 계열 학생이 또 구분되다 보니까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분류로 쭉 나눠지다 보면 학생들이 이제 계열 속한 거에 분류로 나눠지다 보면 유리한 면이 생긴다는 거죠. 경쟁률이 훨씬 더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름 그 수학에 대한 뭔가 이제 문과다 보니까 저 수학 못하는데 어떡하죠? 막 이런 편견을 계속적으로 그걸 깨지 못하신다면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열심히 공부를 직접 해나가시면서 부딪혀 나가셔야
결과 좋은 그런 것들이 성공 요소로 분명히 작용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되겠고요. 열심히 도전하시는 게 필요하죠. 제가 이후 8번째는 저도 아까 이제 처음에 소개드렸듯이 편입을 경험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나름 이런 공부가 꼭 필요하더라 라는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자연계열 학생들한테 좀 조언을 하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이거예요. 목표로 두고 있는 학교랑 학과는 생각을 먼저 해놓고 출발하시는 게 좋아요. 이래야 결국은 자연계열 편입에 확신이 생겨요. 근데 여기 이제 학과가 인문도 계열이 들어가고 자연도 계열이 같이 들어간다면 그때는 고민을 좀 처음에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보통은 원하는 학과가 있다면 대부분 다 여기에 해당된 건 자연 계열의 학과를 갖다 여러분들이 좀 채워놓으시는 게 우리 이과 편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될 겁니다. 이게 결국은 나중에 편입 지원하실 때 하나의 이제 뭔가 기준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고민이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럼 제가 이게 지금 홈페이지 아마 리뉴얼 해가지고 이게 예전 화면이긴 한데요. 학교, 대학교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나름 그 캠퍼스에 해당된 학교, 학과 소개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한번 좀 정보상 보신다면 뭐 예를 들어 공과대학 들어가면 동과대학 이런 학과들이 쭉 있고 그 학과를 또 클릭해 보시면 그 학과에 무슨 뭐 소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커리큘럼이 있고요. 그 졸업했을 때 진로라든가 지금 이미 졸업생들의 이미 졸업 현황이야 이런 것들 취업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보고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좀 골라내시는 게 좀 필요하겠죠. 정작 무슨 공부하는지 모르고 그냥 지원했다가 합격해서 갔다가 뭐지? 나랑 안 맞네? 해갖고 다시 또 편입하러 오시는 그런 경우도 저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시간을 그만큼 더 투자를 하셔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준비를 할 때 한 번에 내가 원하는 거 빨리 방향성 잡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신 상태로 출발을 하시는 게 여러분한테 가장 알찬 편입 관련된 결과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는 목표로 두고 있는 대학의 편입 전형 요소는 한 번쯤 보시는 게 좋아요. 보통 모집 요강이나 이런 거 보게 되면 그 편입 요강 이런 거에 거의 변화는 크게 변화되는 경우는 없다 보니까 모집 인원 정도의 차이는 생기지 필요한 전형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의 변화는 크게 공지되지 않는 이상 결과적으로는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나름 어떤 전형 요소로 진행이 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한 번쯤 먼저 출발하실 때 좀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거에 대한 정보는요 학원에서도 충분히 안내를 해드리니까 나름 혹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학원에다가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공부하면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에 이제 계획, 영어, 수학 같이 동시에 모두 신경 쓰면서 공부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편입하고 나서 편입하신 학교에서 이제 생활을 생각하면서 그 성공한 그날 생각하면서 이제 열심히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편입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스스로 막 자신감 없는 학생분들이 좀 일부 계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뭐 공부하다 보면 좀 어려움이 많이 느껴지면 그만큼 좀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이러긴 하겠지만 공부하실 때는요 무조건 들이대고 자신감 있게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뭔가 스스로 좀 뭔가 좀 채우고 싶다 또는 뭔가 좀 반성이 좀 되는 부분들을 고쳐내고 싶다 그러면 학원에서 선생님들 혼나면서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의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요소가 충분히 다 반영되실 수 있을 거니까 결국은 자신감 갖고 좀 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 자신감 가지고 나는 무조건 할 수 있게 나는 무조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거는 좀 손발 오그라드는 얘기죠. 나를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자. 뭐 선생님도 있을 거고 뭐 바라보는 가족들도 있을 거고요. 뭐 여러 분들이 계실 거니까 그런 사람들의 뭔가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보자. 그런 관점에 오글거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자연계열 필요한 제가 나름 이런저런 면에 소개는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대략적인 부분인 거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또 궁금한 점이라든가 공부하시면서 무언가 좀 해결하셔야 되는 그런 것들도 생길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학원 다니시면서 학원 안에서 충분히 이것저것 많은 것들 정보력 얻어가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도 에너지도 또 얻어가실 수도 있을 거고요. 거기서 또 상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공부하시면서 이런저런 경험이 학원에서 모든 걸 좀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시험장 가셨을 때 무조건 다 좋은 요소로만 시험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효과로 결과 얻으시는 거로 좀 연결하시는 방향성을 만드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자연계 설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